안녕하세요. 한줄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한 남자가 27년간 지켜온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의로 시작된 거짓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겨울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성공한 변호사 강민호가 자신의 로펌 30주년 기념 축사를 하고 있었죠. 화려한 조명 아래 동료들과 가족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 의대생인 아들 준서, 대학생 딸 지원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민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의 손에 든 와인잔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낡은 코트를 입은 남자였어요. 민호와 남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27년 전 1998년 28살의 강민호는 사법시험에 떨어진 지 3년째였어요. 고시원 좁은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은 빠듯한 살림에도 학비를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민호는 부모님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그날도 일이 끝난 후 고시원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한강 다리 위를 걸어가는데 저 멀리 난간에 올라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어요. 30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막 몸을 던지려는 순간이었죠. 안 돼요. 간발의 차이로 민호가 남자를 붙잡았어요. 남자는 힘없이 저항했습니다. 놔주세요, 제발. 남자의 이름은 박재훈이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IT 벤처기업 대표였지만 IMF 사태로 회사가 무너졌다고 했어요. 빚더미에 앉았고 보증을 섰던 친구 회사마저 부도가 나면서 10억의 빚을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아내와 딸이 있어요. 제가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나오니까. 민호는 그를 설득해 근처 24시간 카페로 데려갔어요.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재훈은 절망적이었지만 어딘가 지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에 민호 씨는 좋은 변호사가 될 거예요. 저처럼 무너지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임신한 아내와 딸이 있었던 재훈은 채권자들 때문에 집에 갈 수 없었고 민호가 가끔 들러 물건을 전달해주곤 했죠. 재훈은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면서도 민호의 고시 공부를 도와줬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재훈은 민호에게 좋은 선배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6개월 후 재훈의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불법 사채까지 손을 댄 상태였죠. 어느 날 밤 민호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재훈이었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민호야, 미안하다. 나 정말 이제 한계다. 지금 와줄 수 있겠니? 나 지금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이야. 민호가 도착했을 때 재훈은 이미 난간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형, 안 돼요. 고맙다, 민호야. 너만 믿고 이 길 선택한다. 내 아내 수진이와 딸 지원이 부탁할게. 재훈이 봉투 하나를 던졌어요. 그 안에는 생명보험증서와 서류 그리고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해외 출장 중 사고로 죽은 걸로 해줘. 자살하면 보험금이 안 나와. 너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제발 내 가족만은. 형, 안 돼요.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미안하다, 민호야. 재훈이 몸을 던졌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에는 재훈이 던진 봉투가 쥐어져 있었죠. 민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재훈의 마지막 부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양심과 의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재훈의 집을 찾아갔어요. 좁은 월세방에서 아내 수진과 3살 된 딸 지원이가 TV를 보고 있었죠. 수진은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고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은 듯 수척해 보였어요. 민호 씨, 우리 남편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민호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형수님,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형님이 해외 출장 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왔어요. 그 순간 수진이 주저앉았어요. 소리내어 우는 엄마를 따라 딸 지원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죠. 민호는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법학도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재훈이 남긴 서류들을 정리하고 해외 사고사를 위장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갔죠. 그 당시는 IMF 시기라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해외여행 기록 확인도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았죠. 민호는 몇 가지 서류를 조작했고 재훈이 태국 출장 중 사망했다는 가짜 증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어요. 발각되면 큰 죄를 지게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민호는 재훈의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어린 딸은 엄마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수지는 오랜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 6개월간의 조사 끝에 보험금 15억이 지급됐어요. 그 돈으로 재훈의 빚이 모두 정리됐고 수진과 아이들이 살아갈 집과 생활비가 마련됐습니다. 민호는 수진 가족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재훈에 대한 의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했어요. 수진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민호는 조금씩 마음이 끌렸죠. 수진도 어려운 시기에 자신과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민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갔어요. 1년 후 민호는 드디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청혼했어요. 지원이와 준서, 그리고 당신을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이 죽은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민호 씨가 없었다면 저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호는 재훈의 아들 준서를 친아들처럼 키웠고 지원이도 민호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표면적으로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뛰어난 변호사가 되었어요. 특히 경제사건에 강해서 부도 위기의 기업들을 살리는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죠. 아이러니하게도 재훈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재훈에 대한 속죄였는지도 몰라요. 로펌은 점점 커졌고 민호는 업계에서 존경받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원칙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시작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민호는 가끔 악몽을 꾸었고 형이라고 부를 때면 수지는 민호를 흔들어 깨우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무슨 꿈을 꾸었냐고 묻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은 또다시 흘렀습니다. 아들 준서는 의대에 진학했고 지원이는 법대 3학년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민호를 진짜 아버지로 여기며 자랐어요. 민호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도 민호를 존경하며 사랑했죠. 하지만 민호는 매년 재훈의 기일이 되면 혼자 한강 다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재훈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형, 미안합니다. 형의 가족은 제가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었는지 민호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27년간 그는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동시에 거짓 위에 선 사람이기도 했어요. 30주년 로펌 파티 며칠 전이었어요. 민호의 사무실로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봉투에 담긴 짧은 메시지였죠. 박재훈은 태국에서 죽지 않았다.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있다.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27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 위기였죠. 누가 보낸 걸까요? 재훈의 옛 채권자일까요? 보험사 직원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일까요? 민호는 사설탐정을 고용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편지는 계속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내용이었죠. 파티 당일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손에 쥔 원고가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섰죠. 낡은 코트를 입은 60대 남자였어요. 민호는 그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죠. 박재훈이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박재훈이 살아있었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연설을 마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떻게든 마무리했죠. 그리고 재훈을 레스토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형,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하다, 민호야. 나 살았다.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재훈은 난간에서 뛰어내렸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네요. 다리 및 공사용 안전망에 떨어져 살았다는 겁니다. 몸은 부서졌지만 목숨은 붙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네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꼬여 있었죠. 재훈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네가 수진이와 결혼했다는 얘기 들었다. 그 말을 듣고 너한테 달려가 패주고 싶었어. 근데 막상 찾아가 수진이와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니 차마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다. 너도 좋은 사람이고. 재훈은 27년간 중국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았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시한부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수진이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민호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형,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야, 네가 내 가족을 지켜줬잖아. 고맙다. 재훈은 파티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내 딸 지원이가 어떻게 컸는지 보고 싶어. 내 아들 준서도. 그냥 멀리서만 한번 보고 나올게. 민호가 재훈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모든 게 무너집니다. 보험 사기죄, 문서 위조죄, 저는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수진이와 아이들은요?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딸 지원이었어요. 그리고 수진도 나와 있었죠. 파티장을 나선 민호를 찾아온 거예요. 수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재훈을 본 순간 모든 걸 이해한 듯 했어요. 당신 살아있었어요? 재훈과 수진이 27년 만에 마주봤습니다. 네 사람은 레스토랑 뒤편 조용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재훈이 모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왜 27년간 숨어 살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원이 충격에 떨었어요. 그럼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호가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아,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쭉 내 아빠였어. 그건 변하지 않아.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27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민호 씨,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사랑했으니까요. 당신과 아이들을. 재훈이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비겁하게 도망쳤어. 하지만 민호가 너희를 지켜줬잖아. 이제 나는 얼마 남지 않았어. 부탁이 있어. 재훈은 조용히 부탁했어요. 자신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단지 남은 시간 동안 멀리서라도 가족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민호야, 네가 진짜 이 가족의 아버지야. 끝까지 네 가족 지켜줘. 그렇게 3개월이 흘렀어요. 민호는 27년 전에 범죄 사실을 자백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스스로 변호사 자격을 내려놓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그의 진심 어린 자백과 지난 세월의 선행을 감안해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재훈은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마지막 2달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민호가 모든 비용을 냈고 수진과 아이들이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재훈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 수진과 지원 그리고 준서, 민호가 곁에 있었죠. 고맙다 모두. 장례식에는 2개의 영정사진이 놓였어요. 30대 청년의 재훈과 60대가 된 재훈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재훈의 묘 앞에서 말했어요. 형, 이제야 형을 제대로 보내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없었어요. 당신은 우리의 진짜 가족이에요. 지원과 준서도 민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7년간 짊어진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거짓 위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먼 하늘에서 재훈이 이제 미소 짓고 있지 않을까요? 27년 동안 지켜온 거짓, 그리고 그 끝에서 찾아온 진실과 용서, 때로는 선의로 시작된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진심으로 사과할 용기와 다시 바로 서려는 마음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줄 일기였습니다.